오늘은 미쓰비시 전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버 컨트롤 카드인 심플 모션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 모션 카드도 사실 뭐 시리즈마다 여러 개까지는 아닌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공부할 거는 QD77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D77 시리즈의 간단한 이제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QD77MS라고 하는 카드가 있고요. 요즘 새롭게 나온 R 시리즈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뭐 R은 또 RD77MS 뭐 이렇게 시작하는 시리즈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은 현재 QD77MS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이전 시리즈는 우리가 보통 그냥 위치 결정 카드라고도 하고, 뭐 포지션 카드라고도 하는 그 QD75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거 다음 시리즈가 이제 QD77 MS 시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위치 결정 카드라고 했는데 지금은 심플 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심플 모션이라고 하냐면 이 카드보다 이제 보통 이제 상위에 있는 모션 CPU라는 카드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고기능의 뭐 고성능의 카드인데 예전에는 이제 위치 결정 카드와 모션 CPU를 나눴을 때 모션 CPU가 훨씬 더 이제 기능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심플 모션으로 넘어오면서 모션 CPU에서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위치 결정 카드 쪽에서도 대거 도입을 하게 되면서 이 이름이 심플 모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이제 구성을 보시면 예전 시리즈와 구성은 거의 같습니다. 보시면 카드가 있고 카드 앞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단자가 있는데 이 단자 쪽으로 해가지고 수동 펄스 발생기를 연결하거나 뭐 인크리멘탈 타입, 펄스 타입의 동기 엔코더를 연결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입력 신호, 상하 리미트, 도구 센서, 뭐 정지 신호 같은 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호는 사축분용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이 외부 입력 신호는 대부분 서버 앰프 쪽으로 보시면은 서브 앰프 외부 입력 신호를 통해 가지고 입력을 받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보통 MS 카드가 보시면은 총 2축용, 4축용, 16축용 해가지고 총 3종류의 카드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축용 카드까지는 사실 이 4축분의 외부 입력을 이제 이 핀에다가 연결을 하실 수가 있는데 4축을 넘어가는 이 16축 카드 같은 경우는 4촉분밖에 없기 때문에 각 서버 앰프 외부 입력 이 단자에다가 상하 리미터, 도구 센서 등을 입력을 받는 게 대부분 현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광 케이블을 이제 연결을 해서 서버 앰프 쪽에 각 축단 이렇게 점프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QD77MS16 같은 경우에 총 16축까지 연결을 해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설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GX웍스2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예전 위치 결정 카드는 그냥 GX 디벨로퍼에서 레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그 GX 컨피그레이터 QP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위치 결정 카드를 이제 설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GX웍스2에 그 컨피그레이터 툴들이 대부분 다 이제 통합이 돼서 GX웍스2에서 전부 다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웍스2를 구동을 하시고 일단 먼저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뭐 CPU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사용하시는 CPU를 선택을 해주시고 OK를 해주시고 자,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나면 왼쪽 이 프로젝트 트리 쪽에 보시면은 아마 한글판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영문판으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그 심플 모션 카드를 이제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 주시면 New 모듈이 있습니다. New 모듈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모듈 타입의 심플 모션 모듈 여기 안 나오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GX웍스2의 버전이 많이 낮아서
이 심플 모션 모듈이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인터넷 통해 가지고 업데이트 파일을 이제 받으셔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셔야 이 심플 모션 모듈이라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심플 모션 모듈을 선택해 주시고 모듈 네임 아까 설명드렸듯이 보면 MS2가 있고 4가 있고 16이 있고 총 3종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들은 조금 다른 타입의 거라서 이거는 설명을 안 드리고 요 QCG MS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16축용이 아마도 요즘에 서버 축들이 대부분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16축 카드를 아마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일단은 16축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QCG MS16을 선택하시고 마운티드 슬롯은 이제 그러니까 슬롯 이제 넘버, 슬롯 넘버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넣어 주셔도 되고, 요건 이제 선두 번호, 선두 번호를 넣어 주셔도 됩니다. 카드 아까 옆에 있는 선두 번호를 넣어 주시면 되고, 여기서 OK를 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QGCC MS16이라는 게 하나 이제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아래쪽에 심플 모션 모듈 세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프로그램이 하나 새롭게 열립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창이 이제 심플 모션 카드를 설정하는 창이고요. 예전으로 따지자면 컨피그레이터 QP에 해당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새롭게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고 사용하시는 카드 QD77 MS16 똑같이 해주시고 선두번호 이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타이틀은 뭐 굳이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카드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사실 카드를 추가를 해가지고 여러 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20번에 보통 한 베이스에 이 QGCC MS 카드가 여러 개 꼽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한 프로젝트에 여러 개 카드의 프로젝트를 한 번에 같이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한 개, 하나 정도 만드는 게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제일 먼저 시스템 세팅에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을 열어보시면 이런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하시는 축들을 먼저 선택을 하시게 되고 이 위에 있는 이 카드 모양의 거를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모듈 세팅이라는 게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일단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려면 사실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필요한 설정 부분에 대해서만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는 이제 그 동기 엔코더나 그 매뉴얼 펄스 MPG를 설정하는 경우에 보통 설정을 하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강제 정지 입력 여기 그 위치 결정 카드 심플 모션 카드 앞에 그 단자에 그 비상정지 입력이 있습니다. 그 입력을 사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요거에서부터 많이 헤매시는 분들 많거든요. 요거 설정을 안 해가지고 이제 전화 올리자마자 알람 바로 뜨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사용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발리드 하시면은 이제 그 비상정지를 사용을 안 한다가 세팅이 되고요. 자, SSCN의 세팅 보시면은 SSCN의 3H가 있고 그냥 SSCN의 3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아래쪽에 이제 나오는데 이거 읽어보시면 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SSCN 3는 J3 지금 많이 사용하시는 J4 시리즈 서버 이전의 모델인 J3 서버를 사용하실 때 이걸 선택을 하시고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다 J4 모델을 사용을 하시니까 SSCN 3H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K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회색빛으로 되어 있는 애들 얘네들은 이제 사용을 안 하는 축들입니다. 그래서 각 국번별로 해가지고 이제 축 넘버가 이제 매겨지게 되는데 사용하시는 양의 축수를 여기에다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여기 첫 번째 축 더블 클릭 해보시면은 서버 앰프 시리즈, 서버 앰프가 어떤 거냐 보면 MRJ4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MRJ4 시리즈가 있고 저가형 모델인 J2 시리즈도 있고 뭐 니키덴소에서 나오는 또 서버들 그 다음에 오리엔탈에서 나오는 거, IAI에서 나오는 거 여러 가지 서드 파트에서 나오는 제품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MRJ4 시리즈 요걸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요 밑에 설정들은 사실 지금 당장에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설정하실 일 아마 없으시고요. 오케이 하시면은 보시는 거죠. 이게 색깔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사용하는 축이에요. 나머지 축들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된 애들은 이제 사용하시는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피 해가지고 붙여넣기도 됩니다. 붙여넣기 하시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축만큼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은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는 거를 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이제 각 축의 이제 결국 실제적인 이제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보통 많이 설정하게 되는 설정 항목들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항목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은 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하셔서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설정 잘 안 하는 부분은 제가 설명 안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위에 쪽 보시면은 베이직 파라미터 요 지금 1번부터 7번 사이에 있는 게 전자기업이 관련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구적으로 이게 이동하는 이동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위치 결정 카드 쪽에 이제 세팅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유닛 세팅이 이제 단위계, 이 서버의 위치 제어를 하실 때 단위계가 어떻게 되느냐, 미리 단위냐, 인치냐, 디그리, 각도냐, 그냥 단순한 펄스 단위냐.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미리 단위죠. 미리 단위고, 일단 number of pulse per rotation 돼 있는 이 부분은 한 바퀴 펄스 수, 서버 모터의 한 바퀴 펄스 수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대부분은 고정입니다. 보통 J4 시리즈의 한 바퀴 펄스 수가 4194304 펄스거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요거 고정이에요. 고정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Movement Amount per Rotation은 서버 모터가 한 바퀴 돌 때 기구는 얼마를 가느냐, 그 기구가 예를 들어서 볼스크류 뭐 피치 5mm짜리가 모터에 직결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5mm가 되겠죠. 이 단위가 마이크로메타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5000이 이제 5mm가 되겠죠. 여기에 만약에 10대 1짜리 감속기가 있다. 그럼 모터가 한 바퀴 돌면 여기 10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은 500 마이크로. 이런 식으로 직접 계산을 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 그게 좀 어렵다 하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땡땡땡 돼 있는 이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전자기업을 여기서 계산을 해줍니다. 가장 가까운 이제 기구를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 보면 볼스크류가 있고, 뭐 볼스크류, 버티칼, 그다음에 렉피니엄, 롤피드, 여러 가지 이제 기구 구조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요거에서 선택해서 계산을 하시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볼스크류 선택을 하시고, 단위는 보통 다 밀이죠. 밀이고, 볼스크류의 리드 값, 요 산과 산 사이의 그 리드 값을 예를 들어서 10mm짜리다. 이것도 마이크로미터 단위입니다. 10mm짜리다.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리덕션 기어, 요거를 빼고 여기서 기압비를 넣어 주셔도 됩니다.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거 이빨수로 이제 자동으로 이빨수로 이제 계산해 주는 그런 기압이고요. 단순히 이제 감속비가 있다라고 쳤을 때 10대 1짜리 다 하면 이제 10대 1짜리 10분의 1 요거를 넣고, 엔코더 리솔루션은 4194 3054 이거 고정이기 때문에 이건 안 건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주시기는 계산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전자기업비가 입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자기업비를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보시면 여기 검은색 숫자 값이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 파란색은 디폴트 값입니다. 디폴트 값이고 검은색이 디폴트에서 이제 변경된 값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8번 스피드 리미트 밸류, 말 그대로 속도 리미트입니다. 기구적으로 이 속도를 얼마만큼 사용할 것이냐, 단위계는 밀리미터 퍼 미닛이에요.
이 기구 지금 이 단위계를 선택한 거에 따라서 이 단위가 바뀝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고, 요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 기구 쪽에서 스펙을 주면 그 스펙을 넣으시는 게 좋고, 이도 저도 잘 모른다, 그런 경우가 보통 대부분이죠. 뭐 기구 쪽에서 그런 스펙을 주는 경우가 사실 잘 없기 때문에 보통 모타의 전격 RPM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모타의 이제 최대 RPM, 우리 소용량 KR 시리즈 모터 같은 경우에 전격 3000 RPM에 맥스 보통 이제 6000 RPM이거든요. 그래서 그 맥스 RPM에 맞추거나 전격 RPM에 맞추거나 해가지고 이 속도를 계산해서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 RPM짜리 이제 사용을 한다 치면 이게 분당 밀리미터거든요. 분당 3000 RPM이면 분당 3000바퀴잖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이 전자기술 계산하기로 한 바퀴에 지금 1mm 간다는 거죠. 그럼 분당 3000바퀴를 돈다 치면은 분당 3000mm를 가는 거죠. 3000 RPM을 돈다 치면은.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3000mm per minut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현장 가보면은 이거를 계산해서 넣기도 힘들고 뭐 맥스가 얼마 될지도 모르겠다 하니까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크게 잡아놓고 나중에 뭐 조정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자, 밑에 가감속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감속 시간 9번 10번 보시면은 가감속 시간인데요, 이 가감속 시간이 보면은 가감속 타임 하고 0이 나오겠죠. 0이 있고, 아래쪽에 가시면은 가속, 감속 1, 2, 3 있어요. 그러니까 가속, 감속의 각 0번, 1번, 2번, 3번 해가지고 4종류를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4종류를 넣어 놓고 나중에 이제 제어를 하실 때 1번 가감속을 쓸 거냐, 2번 가감속을 쓸 거냐, 3번 가감속을 쓸 거냐, 0번 가감속을 쓸 거냐, 이걸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감속 시간을 일단은 설정을 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번 가감속이 1000mm면은 뭐 그래서 1번 가감속은 뭐 100mm, 2번은 10mm, 3번은 1mm. 감속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4종류를 정해놓고 나중에 이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앞서 이 리미트를 이렇게 리미트 속도를 큰 값으로 이렇게 넣어놓게 되면 왜 안 되냐 하면, 이 가감속에 지금 설명을 앞쪽에 보시면 각 파라미터에 설명이 나오는데, 영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아마 상관없을 거니까 아마 메뉴 참고하셔도 되는데, 보시면은 이 1000ms에 도달하는 시간이 스피드 리미트 밸류에 도달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면 Actual Acceleration Time은 실제 우리가 지령을 주는 속도가 있을 거잖아요. 맥스 스피드로 지령을 주진 않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맥스 스피드를 1000mm per minute로 해놓고 실제로 서버 구동은 1000mm per minute이라는, 그러니까 10분의 1에 해당하는 만의 10분의 1인 1000mm per minute이라는 지령으로 속도를 주게 되면, 자, 스피드 리미트는 만인데 실제 지령 주는 속도는 만에 1000이니까 한 요정도, 예를 들어서 한 요정도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만 미리 per minute까지 가는데 1000ms, 1000ms면 1분이죠. 만 1분인데 실제로 그러면 1000mm per minute까지 가는 데의 시간은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죠. 요만큼 돼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분의 1이죠. 비율적으로 가감속 시간도. 그럼 100ms, 실제로 1000ms, 1000mm per minute에 도달하는 시간은 100ms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큰 수로 해놓게 되면 실제로 지령을 주는 우리 속도는 이 정도 위치, 굉장히 작은 위치에 도달하기 때문에 가감속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늘려놔도 실제 가감속은 뭐 9ms, 뭐 99ms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문의 오시는 게 가감속 시간을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도 변화가 없다. 가감속이 안 먹히는 것 같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거는 대부분 100에 99는 요거 리미트 속도 이렇게 막 큰 값 넣어 놓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리미트 속도는 반드시 계산을 하셔가지고 적정한 값을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3000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소프트웨어 리미트. 이 소프트웨어 스토크 리미트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특정 위치 이상, 특정 위치 이하로 위치 결정 운전을 하지 마라. 안전을 위해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또 실제 기구적으로 어떤 뭐 스펙이 있으시면 이제 설정을 하시는 게 좋고,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시면 상한 하한 리미트 값을 똑같이 두 개를 같은 값을 넣게 되면은 이 리미트가 무효가 됩니다. 보통 이렇게 무효 해놓고 많이 이제 사용하시죠. 아무래도 보통 이제 하드웨어 리미트, 소프트웨어 리미트 말고 끝단에 하드웨어 리미트를 장착을 하시다 보니 보통 소프트웨어 리미트는 잘 설정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토크 리미트 세팅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힘을 이상 내지만 하는 겁니다. 300% 이상 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서버들이 보면 맥스 토크가 대부분 300%거든요. 맥스 토크가. 그래서 그냥 그대로 300% 두시는 거를 일단은 추천드리고, 요거 일부 또 낮추시는 분들이 계세요. 100%. 왜 낮추시냐 물어보면 기계 뿌아진다고. 이게 기구가 뿌아지는 걸 걱정하시는 것도 사실 좋기는 좋은데 이렇게 낮춰놓으면요 가감속을 못 쳐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통 이 믹스 토크 300%뭐 200% 맥스 토크를 내는 시기가 가속할 때, 감속할 때 그럴 때거든요. 근데 이 300%라는 힘을 내야 지가 실제로 사용자가 원하는 가속을 쫙 해가지고 이제 쭉 나가는데 이걸 낮춰놓으면은 가속을 이제 원하는 이제 스펙에 맞춰서 가속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힘이 부족해가지고 그 오차가대 알람을 띄우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이제 300% 요거 그대로 그냥 놔두고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보시면은 여기 인풋 시그널 로직 셀렉션 요거는 그 아까 외부 입력 신호 있죠. 각 뭐 서버의 상한 리미트 신호라든지 보시면 이렇게 로우 리미트, 하한 리미트, 상한 리미트, 스톱 정지 신호 뭐 이런 식으로 이 신호들의 논리 A 접점, B 접점, 도구 센스나 이런 것들 A 접점, B 접점을 설정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80번이 뭐냐면 제가 아까 그 구성 설명 드릴 때 그 외부 입력 신호를 요 단자에서 받을 수도 요 단자에서 받을 수도 있고 서버 앰프 이 단자에서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걸 어디서 받을 것이냐 선택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서버 앰프에서 받겠다가 있고, 그 다음에 버퍼 메모리에서, 그러니까 QGCZ MS 자체 안에 내부 메모리를 그 버퍼 메모리를 온오프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 입력 카드를 받아와가 입력 카드를 통해 가지고 버퍼를 온오프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버퍼 메모리 온오프로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 인풋 시그널 1 오브 QGCZ MS, 요게 그 QGCZ MS 카드 앞에 있는 그 단자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내축분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서브 앰프로 받는 거, 이걸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가감속 1번, 2번, 4번 아까 설명드렸었고, 자, 그 다음에 조그 속도. 조그 속도는 말 그대로 조그 속도 리미트는 얼마 할 거냐. 우리 수동 동작하는 조그 속도 있죠. 조그 속도는 리미트를 얼마나 줄 거냐. 보통 일반적인 운전 속도보다는 조금 작게 하겠죠. 그거는 이제 뭐 스펙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조그 속도 가감속 시간은 아까 설정했던 0번, 1번, 2번 가감속 중에 여기서도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조그 운전이니까 조금 뭐
깔짝깔짝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금 짧은 가감속을 좀 많이 사용하시지 않나 싶어요. 네. 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조금 쭉 내려갈게요. 이 부분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부분은 또 아니라서. 자, 다음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파라미터가 HPR 베이직 파라미터라고 되는 이 밑에 부분이, 이 부분이 원점 복귀 관련된 파라미터입니다. 보시면은 HPR 메서드 되어 있는 게 원점 복귀 방식. 보시면은 프록시미티 뭐 근접 도구 방식이 있고, 카운트 방식 1, 2가 있고, 데이터 셋 방식이 있고, 뭐 스케일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 방식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방식들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하지 않을게요. 뭐 보시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아래쪽에 이제 어떤 내용인가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거냐까지는 제가 다음번에 뭐 기회가 되면 원점 복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따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든가 할게요.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참조해 주시고 선택을 해 주시고, 가장 많이 쓰는 일단은 뭐 근접 도구 방식, 그 다음에 원점 복귀 방향, 대부분은 리버스 디렉션 후진으로 보통 가죠. 근데 저는 뭐 신기하게 이게 정방향이 디폴트로 돼 있더라고요. 저는 좀 이게 조금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대부분은 리버스입니다. 그죠? 뒤로 가는 게 보통 대부분이고, 그 다음 원점 어드레스, 원점은 대부분 0이죠. 네, 대부분 0입니다. 대부분 0이고, 그 다음 원점 복귀 속도, 이제 원점 복귀를 할 때 당시 이제 속도고, 그 다음에 클립 스피드는 도구 센서, 이 도구 방식 같은 경우 도구 센서를 치고 나서 한번 감속을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도구 센서 치고 나서 이후의 속도 이제 클립 속도라고 합니다. 클립 속도고, 그 다음에 HPR 리트라이는 뭐냐면, 만약에 도구 방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 도구가 있잖아요. 도구가 있어가지고 기구가 여기 있으면 기구가 이렇게 쭉 오다가 도구를 치고 감속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원점을 잡는다 이 말이죠. 근데 실제 기구가 도구 센서 뒤쪽에 있는 경우, 원점 복귀 스타트를 하게 되면 도구 센서를 못 만나고 그냥 쭉 뒤로 가가지고 리미트를 쳐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알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람을 띄우지 않고 이 위치에서 리미트까지 치면은, 그럼 리미트 쳤다 그럼 다시 도구 센서 암까지 다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왔다가 도구를 지나 앞으로 왔다가 다시 백을 해가지고 도구를 치고 원점 복귀 방식하는, 그러니까 원점을 한번 뒤로 갔다가 앞으로 되돌아오는 그 기능이 원점 복귀 이제 리트라이 기능인데, 이 리트라이 기능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뭐 웬만하면 쓰는 게 좋죠. 아무래도 리트라이 기능은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홈 포지션의 가감속 시간, 이것도 0번, 1번, 2번 중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감속은 보통 짧은 게 좋죠. 아무래도 뭐 원점 복귀 하는데 느슨하게 갈 필요는 없고, 속도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짧게 하는 게 아마 좋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이 카운터 툴 같은 경우에는 짧게 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홈포지션 시프트, 원점 복귀 하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10mm 앞으로 조금 이제 먼저 이동을 시키겠다, 그건 시프트 하는 뭐 그런 기능이고요. HPR 토크 리미트는 원점 복귀할 때 토크는 얼마 이하로 하겠다, 그런 거 설정해 주시는 거고, 요 밑에 Operation Setting for Incompletion of HPR 되는 게 원점 복귀가, 그러니까 원점이 세팅이 안 되어 있을 때, 원점이 설정이 안 되는 경우에 위치 결정 운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 결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원점 복귀가 안 되었다면 전원을 이제 내렸다 올리면 그 전원이 온된 그 타이밍이 그냥 0이라는 위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해버리게 되면은 실제로 기구적인 자포계가 거기가 0이 아닌데 운전을 해버리게 되면 어디 가서 이제 처박는 경우가 생기죠. 보통 그런 이제 안전을 생각을 해서는 보통 이런 디폴트로 not execute 포지션 컨트롤 하지 않는다라고 선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포지션 컨트롤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은 컨베어 운전 같은 경우 처박을 일 없고
그냥 전원 켜고 거기서 그냥 계속 특정 위치만큼 계속 그냥 뭐 전송해주면 되는 그런 기구들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리스케트 한다 하고, 대부분 안전을 위해서 원점이 세팅이 안 된 경우에는 위치 결정 운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세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옵셔널 데이터 모니터라고 해서 이펙티브 로드, 실효 부하, 회생 부하, 피크 부하, 여러 가지 그 서브 앰프에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값들을 있는데, 그 값들을 지금 보면 데이터 타입 세팅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선택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그 특정 버퍼로 올라오거든요. 버퍼 주소로 올라오는데, 그 버퍼 주소에 뭐 어떤 값을 모니터링 하고 싶으냐, 실효 부하, 피크 부하, 뭐 모델 부분, 버스 볼테이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이제 보고 싶은 값들을 여기다 선택을 하시면, 이 1번 데이터 타입 세팅 1번에 해당하는 버퍼에 이 실효 부하가 올라오고, 2번에는 피크 부하가 올라오고, 3번에는 뭐 버스 볼테이지가 올라오고,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안 하시게 되면 각 그 버퍼에 디폴트 값도 있습니다. 디폴트 값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뭐 부하 관련된 값들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브 세팅이고, 요거를 카피해서 붙여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른 축들 다 똑같다 이러면 카피해서 붙여 넣기를 하시면은, 카피가 잘못됐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붙여 넣기가 됩니다. 똑같은 값으로. 그렇게 해서 다른 축들도 똑같이 세팅을 해주셔도 되고, 뭐 다르다 하면 이제 각자 다 따로 이제 세팅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버 파라미터 부분. 이 파라미터는 심플 모션 카드 자체의 파라미터라고 보신다면, 이 서버 파라미터는 서버 앰프의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을 보시면은 서버 앰프가 있고 심플 모션 카드가 있잖아요. 이 서버 앰프 자체 내부의 파라미터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파라미터가 이 서버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서버 자체의 파라미터를 이 QGCG MS 카드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미쓰비시 서버 B타입, 우리 그 통신 타입이라고 얘기하는 광통신하는 이 타입들 서버 앰프들은 서버 앰프가 고장이 나서 만약에 교환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심플모션 카드에서 파라미터 다 써내립니다. 그 서버 앰프 쪽으로. 그래서 굉장히 좀 유지보수 면에서 굉장히 좀 장점이고, 국번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 뚜껑 열면은 다이얼, 국번 설정한 다이얼이 있거든요. 그거만, 다이얼만 이제 맞추셔가지고 이제 교환해가지고 장착만 하시면은 파라미터는 위에서 다 써내리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다시 밀어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QHC M에서 카드가 고장나가지고 바꾸게 되면은 아까 이 전체 그 파라미터 다시 밀어 넣어줘야 되겠지만, 서버 앰프만 고장난 경우는 앰프만 그냥 교체만 하시면 됩니다. 9번 맞춰주시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서버 파라미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 자체가 실제로는 이 MR 컨피그레이터 2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 내부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라미터 세팅 보시면 이거 비슷하죠. 서버 타입은 똑같이. 좀 코피 타입으로 해서 보시면 똑같아요. 베이직 세팅이랑 여기에 커먼 베이직이랑 화면 똑같죠. 왜냐하면 이 심플 모션 세팅 툴 이하에서 이 서버 파라미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MR 컴피레이터 2라는 이 툴을 여기다 불려와 가지고 이렇게 창 형식을 보여줍니다. 이게 버전이 조금 낮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내부에 이렇게 창으로 내부 안에 이렇게 표시를 안 해주고, 이 MR 이거를 서버 파라미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저 MR 컴피레이터 2가 별도로
기동을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열립니다. 뭐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최신 버전으로 버전을 좀 업하시면 대부분 다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버전마다 조금 화면이 다를 수 있으니까 거기다 또 만약에 MR 컨피규레이터 2가 설치가 안 돼 이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여기에 서버 파라미터 누르시면은 뭐 엑셀 화면 비슷하게 하고 칸칸이 해가지고 그냥 쭉 번호 입력하는 화면 요런 화면 비슷한 게 떠요. 그래서 번호로 다 파라미터 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숫자로. 여기는 뭐 숫자로 안 하고 이렇게 베이직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런데 번호 다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MR 컴피레이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MR 컴피레이터 2까지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이 서버 파라미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장비 셋업 할 때 세팅해야 되는 기초적인 것만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커먼에 여기 베이직 보시면은 로테이션 디렉션 해가지고 회전 방향이 있습니다. 정회전, 역회전, 이제 회전 방향이 있을 거죠, 기구마다. 그래서 이 회전 방향 설정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비상정지가 있습니다. 서브 앰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브 앰프 단자, 이 단자에 보면은 그 비상정지 입력이 있거든요. 그 비상정지 입력을 쓴다 안 쓴다, 대부분 안 씁니다. 안 쓰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이것도 또 헤매시는 분 많아요. 뭐 전원 넣자마자 비상정지 알람 뜬다 얘기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디세이블 해주셔야 비상정지 입력 알람이 안 뜹니다. 요 두 개가 가장 기본적이에요. 나머지는 사실 선택사항이에요. 대부분. 대부분 선택사항인데 뭐 그 외에도 좀 많이 설정하는 파라미터는 뭐가 있냐면 여기 컴포넌트 파츠 들어가 보시면 배터리의 Absolute Position Detection System Select라고 해요. 요게 뭐냐면 우리가 그 서버 앰프에 보면 이게 배터리를 장착하거든요.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서버 앰프 전원이 나가더라도 현재 서버 모터 위치를 유지시켜주는 그 기능을 이제 Absolute Position Detection System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스템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대부분 배터리 장착해가지고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Enable 요거 Enable 해주셔야 전원이 꺼져도 원점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자, 요거 있고 그다음 홈 포지션 세트 컨디션 중에 보면 Z사항을 패스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 선택하는 게 있는데 그 도구 센서 방식이나 뭐 데이터셋 방식이나 여러 가지 그 몇몇 그 원점 복귀 방식들 보면은 원점을 그 세팅하기 전에 모터가 1회전 이 Z상이라는 게 모터 한 바퀴 한 펄스 나오는 걸 이제 Z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점 복귀 하기 전에 이거 모터를 한 바퀴 돌려가지고 이 Z상을 만나야지만 원점을 스타트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must be passed 반드시 Z상을 만나야 된다. 반드시 안 만나도 된다.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 만나도 된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좀 편합니다.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뭐 리제너레이티브 옵션 되는 거 요거는 회생 옵션이라고 해서 회생 부하가 많이 생기게 되면 이제 저항, 회생 저항 달죠. 그 저항 다는 경우에 어떤 저항 다느냐고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엔코더 케이블 2와이어, 4와이어가 있는데 보통 엔코더 케이블 길이가 20m인가 30m인가 좀 이렇게 길게 길어지면은 그 케이블 사양이 4선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4선식 케이블을 꼽고 2선식으로 설정해 놓게 되면은 엔코더 알람이 떠요. 그래서 반드시 4선식 케이블을 쓰시게 되면 4선식 요거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요 컴포넌트 파츠 그 다음에 베이직 요 두 종류가 가장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여기 지금 설정했던 이 값들이 사실 다 파라미터 번호가 다 있거든요. 보시면 로테이션 디렉션 여기 별표하고 POL 있죠. 여기 보면 이 베이직 리스트 디스플레이가 각 번호별로 서브 파라미터를 알려주는 부분이거든요. 베이직 보시면은 여기 보면 오퍼레이션 모드 회생 옵션 아까 회생 옵션 설정했던 거 여기 번호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 번호에서 다
세팅을 하셔도 돼요. 앱솔루션 포지션 디텍션 시스템도 보면 여기 지금 1이 돼 있고 여기 0 돼 있잖아요. 아까 이 컴포넌트 파츠에서 앱솔루트 포지션 시스템 이거 이네이블 해서 저게 1로 바뀐 거거든요. 디세이블 하게 되면은 제가 또 0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다 하나하나 번호로 세팅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선택해서 이제 세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브 앰프 설정. 하나만 뭐 더 설명드리자면 여기 개인값, 서브 어저스트먼트 되어도 베이직에 여기 개인값 설정인데 요거는 사실 조금 뭐 고난이도의 설정 부분이라 해야 되나? 조금 레벨이 좀 필요한 설정이라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개인 설정 부분을 따로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좀 어려운, 설명하기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일단은 아까 설명드린 그 두 종류, 컴포넌트 파츠, 그 다음에 베이직, 그 두 종류만 설정해 주시면은 설정은 일단은 끝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 포지셔닝 데이터를 설정하는 부분은 제가 다음 강의 이제 프로그램 실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설명을 따로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설정 부분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